안녕하세요. 오늘은 컨스탄티누스 대제의 기독교 개종,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특히 그의 개종 시점이나 성격, 그리고 그가 남긴 편지 한 통이 있어요. 이걸 중심으로 그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당신이 이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열쇠가 되는 게 바로 314년에 아르공의회 주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 문제 때문에 모였던 중요한 회의였죠. 네네, 그 편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편지가 그의 개종을 둘러싼 논쟁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자료를 보면요. 콘스탄티누스 개종이 서서히 변한 게 아니라 312년 그 미비우스 다리 전투, 그 즈음에 어떤 극적인 사건이었다, 이런 쪽에 무게를 좀 두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점진적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바로 이 편지를 드는 거고요. 물론 다른 환상 이야기나 정책들도 있지만 이 편지는 그의 속마음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 쓴 글이니까요. 편지 내용 보면 정말 이게 황제가 쓴 말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고 거룩한 경건하심이 자기를 그냥 어둠 속에 두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주 신앙적인 표현이죠. 심지어 자기 과거 잘못, 예를 들어 제 안에는 의가 결여된 것들이 많았다. 심지어 최고 권능이 내 마음속 생각까지는 못 볼 줄 알았다. 이런 진짜 솔직한 고백을 해요. 네, 그렇죠. 자기 비판적인 성찰이 담겨 있죠. 그러면서 신이 자기한테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진짜 개인적인 간증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서는 거죠. 황제 자신의 어떤 깊은 내적 변화, 이걸 보여주는 고백으로 읽힐 여지가 충분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과거 자신을 꽤 신랄하게 평가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건 이 고백이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이걸 넘어서 약간 철학적인 색채도 있다는 거예요. 아, 철학적인 색채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 어떤 더 높은 존재의 인도라든지 통치자로서의 책임감, 제국의 운명, 이런 거시적인 문제랑 연결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을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틀 안에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약간 당시 지식인들이 세상을 이해하던 방식과도 좀 연결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럼 그가 이해한 개종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종교적인 회심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자신의 통치나 제국의 운명을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신의 심판이나 은혜, 이런 틀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자신의 경험이랑 황제로서의 역할을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한 거죠. 물론 이 편지 하나만 가지고 그의 신앙이 당시 교리랑 얼마나 똑같았냐, 얼마나 깊었냐, 이걸 다 알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좀 모순돼 보이는 행동들도 있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정치적인 계산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놀랍게도 역사 연구에서는 그의 개인적인 종교심에 대해서 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요. 네,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콘스탄티누스를 그냥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움직인 기회주의자로 보지는 않아요. 아, 정말요? 네, 내적인 확신을 가진 기독교도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고려가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편지에서 드러나는 이런 개인적인 신념이 실제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힘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교회에 재정 지원을 한다거나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은 법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이런 정책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내적인 동기가 바탕이 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편지가 바로 그 동기를 엿볼 수 있는 창문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본 자료는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이 312년경 어떤 뚜렷한 개인적인 체험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14년 이 편지는 단순한 정치적 계산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의 내면의 변화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고요. 맞습니다.
이야, 이 오래된 편지 한 통이 거대한 제국의 방향을 바꾼 한 인물의 그 복잡한 마음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열쇠가 된다니 역사가 참 재미있네요. 이게 당신에게는 또 어떤 생각거리를 던져주나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콘스탄티누스가 정말로 자신과 제국의 운명을 신의 심판과 은혜라는 이 새로운 렌즈로 보기 시작했다면요. 네. 이 변화된 인식이 단순히 기독교를 공인하는 걸 넘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통치 행위, 어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까? 아, 그 연결고리? 네. 편지에 나타난 그 내면의 성찰이 실제 로마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갔는지 그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한번 추적해보는 것. 이것도 당신에게 아주 흥미로운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